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제프 베조스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죠.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제프 베조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르죠. 제프 베조스는 우주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일종의 그런 꿈 그런 걸 그리시는 분이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는 게 목표인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화성 가서 쉬는 게 본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좀 그런 비전도 다르고 근데 그 다 포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둘이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딱 제가 느낀 점은 돈입니다. 돈.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지금 제프 베조스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특히 스페이스X가 하는 사업에 다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프 베조스의 일은 여기 지금 블루 오리진이죠. 자기의 또 우주 자회사로 가서 하고 있는 일은 스페이스X를 고소하는 게 풀타임 잡인 것 같다라고 지금 트윗에서 엄청 꼬집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프 베조스가 엄청 고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스페이스X가 하는 일이라든지 스타링크가 하는지 다방면으로 고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정도가 참 심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봤을 때. 근데 왜 그런지를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결국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스페이스X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도 나오고 있죠. 지금 아예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가 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스타링크가 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짜 거의 경쟁이 안 되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많이 격차가 벌어져 가고 있고, 제일 첫 번째로 컸던 게 나사의 그런 루나 프로젝트, 알테미스 프로젝트가 좀 컸습니다. 그걸 스페이스X가 따가게 되면서 제프 베조스가 궁지에 몰렸다라기보다 워낙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딱히 그런 걸 걱정하는 건 아닌데, 제프 베조스의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랍니다. 자기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경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블루 오리진이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나사 프로젝트를 놓치면서 당연히 그걸 따오면은 더 투자를 받는다든지 파생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주 산업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비전이든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마스, 제프 베조스는 그런 우주의 이런 큰 그냥 사는 어떤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꿈꾸시지만, 지금 결국은 당장에 지금 자기 돈이 왕창 깨지게 생겼으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 성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온갖 방해와 지금 워낙 건수가 크다 보니까 지금 나사의 돈뿐만 아니라 그 나사에 파생된 돈이 커서 지금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스페이스X가 왜 지금 제프 베조스를 심기를 저렇게까지 건드리냐면, 드디어 우주 관광 산업에 지금 스페이스X가 이제는 런칭을 곧 합니다.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인스퍼레이션 4 미션이라고 부자이신 한 분이 좀 펀드를 돼가지고 암에서 생존하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금 우주에 가시려고 합니다. 약간의 펀드레이즈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최초의 지금 스페이스X가 하는 민간 우주 비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돔 형태로 우주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우주에 가서 우주를 보는,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했던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우주를 가는, 요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모형이긴 한데, 자, 기존에 스페이스X가 잘하던 캡슐 드래곤을 써서,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죠. 그걸 민간용으로 약간 개조하고 여기서 우주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관광 사업도 제대로 된 관광 사업을 스페이스X가 한다. 이러니 블루 오리진이나 버진 갤럭틱이 하는 것들은 스페이스X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순식간에
이게 참 뭔가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가 조만간, 그러니까 민간의 이렇게 관광 산업에 본격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보여주기라는 거죠. 어쨌든 블루 오리진이나 뭐 버진 갤럭틱이나 아직은 뭐 완벽히 조만간 이제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기도 테스트 중이고, 이렇게 스페이스X가 뛰어들므로써, 그러니까 기존에 일론 머스크는 항상 경쟁이 있으면은 그거를 항상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래서 경쟁자들이 항상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내버려 두면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서 뭔가 좀 할 것 같으면 얼른 일론 머스크답게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민간 우주 산업에도 스페이스X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 테스트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조짐은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 위해 월등히 나아 보이죠. 올라가는 고도 이거 논할 게 아니죠. 여기는 지금 우주에다가 지금 우주 정거장에다 화물 사업하는 걸 갖다가 지금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프 베조스가 심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고, 스타링크 쪽은 어떤가요? 이게 대단하게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성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물론 1월 달에 테스트를 했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되나 싶었는데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통신 모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통신하는 건데, 물론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일론 머스크는 양산에 초점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알려진 기술을 양산에 접목시키는 거에 특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레이저 통신도 사실 스페이스X가 개발한 건 아니고 원래 나사가 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초기에 개발을 했는데 이걸 드디어 스페이스X가 착용을 해서 이제 자기의 위성 통신인 스타링크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파이버 옵틱으로 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옵틱이죠. 광 케이블로 한 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빠르답니다. 그러면은 뭘 이점을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장거리로 떨어져 있는 데에 비해서는 더 빠르고 레이턴시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런던 뉴욕 간이라든지, 원래 타겟팅이 그랬죠. 그런 정말 더 로우 레이턴시를 요하고 좀 시큐어한 통신을 원하는 뭐 초단타 증권거래라든지 이런 데가 이미 타겟팅 되어 있었는데, 아예 이제는 파이버 옵틱을 쓰는 것보다 아예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스타링크의 무시무시한 점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트윗에서 계속 밝혔듯이 여기는 더 터미널을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의 그런 루트를 단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저랑 위성이랑 바로 유저로 가는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잘 확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낮은 레이턴시로 엄청 빠른 지금 데이터 통신을 할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레이저 통신을 통해서. 레이저 통신이 조금 어려우시면 사실 빛이라는 게 입자성도 있고 이렇게 웨이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RF 시그널,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통신하는데 빛도 당연히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걸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이저 통신으로 바꿨고 훨씬 더 빠르고, 이제는 장거리에 있어서는 이론상 파이버 옵틱보다 더 빠른 거를 통신 혁명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스타링크가 안 무섭나요? 제가 볼 때는 통신의 혁명과 엄청난 통신 회사로 거듭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무슨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의 그런 간섭, 아직 위성 안테나의 그런 지금 업데이트가 아직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 얘기했듯이 룰러 에리어라든지 이런 데는 뭐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 그런 데만 잡아도 뭐 이미 전 세계 제일 통신사로 거듭나진 않을까. 뭐 기존 파이버 옵틱 회사들이 망하지는 않겠지만 미치는 효과는 점점 기술이 개발되면 점점 도시나 이런 전파 간섭이 어려운 지역도 파고들지 않을까. 지금 뭐 배나 뭐 트럭이나 이런 데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속도까지 이렇게 빨라지면은 거기다 레이턴시도 낮아지고 이미 무시무시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기술 변화를 직접 이렇게 보면서 참 빠르구나, 여전히 빠르다라는 거를 참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 달에 테스트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곧 1200개의 위성들을 쏘는데 이미 지금 업그레이드 돼서 스타링크 위성들이 이렇게 표시된 데 레이저가 장착돼서 이제 가고 있고요.
이게 나사가 개발했는데 2017년인가 16년인가 이미 나사가 개발했는데 그때는 왜 안 됐었냐? 이게 발사하는 비용 그런 상황이라든지 발사체의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로 인해서 좀 상용화가 많이 더뎌질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스타링크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지금 리유저블 로켓을 이용해서 완전히 혁신을 이뤄버리는 바람에 이게 일찍 상용화가 됐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점, 단점, 기존의 RF 대비 어떤 그런 시그널 통신,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한 통신 대비 레이저 통신은 당연히 100배 빠르고 더 빠르고 다 좋습니다. 거의 단점이 없어요. 기존 통신 방송의 우주 통신 방송이랑 비교했을 때 단점이 없고 장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발사체, 로켓의 문제라든지 비용,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외적인 비용 때문에 이걸 쓰기가 어려웠는데 역시 그런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현시키는데 정말 최적화된 그런 경영진의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통신이 더 빨라질 거다. 이러면은 이제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엄청나게 빨리 묶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그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미 그런 초고속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배제된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얘기했듯이 인프라를 까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인프라라는 게 그렇게 쉽게 구축되는 게 아닌데 순식간에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회사인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런 통신 혁명에 참 여러모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지구에 전기차부터 참 기여하는 바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이러니 이게 견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발사체가 그러니까 쏘는 데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또 확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아예 스태틱으로 이제 계속 또 쏘기로 한답니다. 이것도 점점 확장이 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재미난 뉴스라고 할까요? 마지막은 이제 별게 다 부족이더라고요. 뭐 반도체만 부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살다 리퀴드 옥시젠이 떨어지는 걸 보네요. 이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참 팬데믹이 여러모로 진짜 이번 코로나가 참 별 기현상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부족이랑. 그러니까 코로나를 맞으면서 그런 우주 개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별로 없네 이러면서 줄이게 됐는데 웬걸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스페이스X가 공격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고 제프 베조스도 뛰어들게 되면서 여러 지금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우주 개발 산업에 지금 많은 민간 기업이 예상외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심지어 우주 관광 산업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퀴드 옥시젠이 왜 필요하냐면 우주에서는 연소가 안 되니까 리퀴드 옥시젠을 넣어서 지금 점화를 시켜서 연료를 태워서 가는 건데 이게 갑자기 팬데믹으로 수요가 떨어질 줄 알고 떨어뜨려 놨더니 개발은 화랑이 되면서 이게 괴리가 생기면서 이제 쇼티지가 났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랑 다 비슷비슷하죠. 이제 이런 것도 쇼티지가 난다. 신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스크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좀 위험은 있지만 그렇게 리미팅 팩터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매니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영향이 있긴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